1쪽이고요. 6번을 보시면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인데 일단 이건 어떤 제도인가니까 좀 아까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대항력 그러면 요건이 뭐였다 그랬어요. 일단 입주를 하나 썼죠. 입주라는 뜻은 점유를 말하는 것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공적 장부에 등재대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일단 그럼 이제 일단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점유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임대 기간 다 끝났어요. 이사 나가겠죠, 이제? 근데 주인이 돈을 안 줘요, 지금. 그럼 이사를 못 나가죠. 돈 줄 때까지. 못 나가잖아요. 그죠? 이사를 나가면 이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득이 이때 이사를 나가긴 하겠는데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놓고 이사를 나가면 되긴 되죠. 그럼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지. 그게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의의에서 보시니까 언제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다. 그럼 기간 중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종료된 뒤에 해야 되죠. 어떨 때입니까? 돈 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임차 혼자 할 수 있죠? 어디 가면 될까요?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일명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불러요. 자, 등기 되겠죠,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금방 제가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기 돼 있죠, 이제?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게 그냥 이게 존속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번은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이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그랬죠. 그럼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권리는 그냥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효과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사를 못 나가는 건데 이 등기해 놓으면 이사를 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 가더라도 뭐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순서에 따라 돈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좀 보시죠. 자,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됐답니다.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또 있겠죠.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함부로 그 이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된 집에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돈 들겠죠, 이거. 돈 들었겠죠? 등기 비용 들었겠죠? 근데 돈은 누구 때문에 돈 들었어요? 임대인 때문에 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4번에 있어요. 임차인은 등기 비용에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그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4번 동그라미 지금 보신 건. 그러니까 거기서 1번, 3번, 4번 동그라미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제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런 얘기였겠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462쪽에 이제 뭐 임대차 기간, 묵시적 갱신 등이 나오는데, 차임의 증감 청구. 요번 순환 때만 할 거예요, 임대차 기간은요. 다음 순환 때 안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왜냐면 워낙 기초라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자,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얼마냐? 이 기간은 최단기, 최장기, 최단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그죠? 세게 하면 안 돼. 네. 그럼 2년 이렇게 되니까 부드럽게 2년 그러셔야 되겠지, 그지? 자, 2년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그 미만으로 정했다. 얼마? 1년으로. 자, 이렇다더라도 얼마는 살 수 있다? 2년은 보장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저 미만으로 정해진 거 있죠, 그거? 자, 1년으로 정했다고 쳐보세요. 1년으로 기간도 누구는 임차인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 안 되고 임차인 쪽에서는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뜻이겠어요? 세입자는요 1년 계약했죠. 그래도 얼마 살 수 있어? 2년은 살 수 있어. 1년 살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둘 다 된다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간 다 끝났어요. 자, 기간이 끝났다고 하자. 끝났다면 그럼 뭐 계약을 다시 하든가 뭐 끝나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계약 갱신하든지 해지하든가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죠? 서로 통지해 주자. 자, 집주인은 얼마에서 얼마 전까지? 6월에서 1월 전까지. 그럼 세입자는 얼마 전까지? 1월 전까지. 그럼 둘 다 얼마 전까지 해야 되겠어요? 한 달 전까지는 통지해야 되죠. 그런데 깜빡 잊어먹었네. 딱 보니까 보름 남았어. 달력보니까 보름 남았단 말이야. 그때 통지했어. 그때 뭐로 본다? 통지가 안 된 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이제 깜빡 잊어먹었다. 한 보름 남았잖아, 이제요. 보름 남았기 통지했죠? 소용없어. 그건 통지가 안 된 걸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통지 안 됐다고 하자. 이때 뭐라고 그래요?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갱신 그런다고. 정확한 표현은 법정갱신이에요. 자, 법정갱신 됐죠 이렇게? 그럼 뭘로 보는 거지 이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보는 거예요. 뭐를? 기간, 보증금, 월세 다 똑같다 보는 거라고요. 다. 자, 근데 이제 이 법정갱신 됐죠 이렇게? 그럼 그 이후에 얼마를 더 살았나 필요가 없어요. 기간 관계없이. 누구는? 임차인.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 나갈 거야 라고 통지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임대인 통지 받았겠죠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얼마 지나면?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뭔 소리예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 소리예요. 요게. 그럼 일단 여기서 요 정도에 그렇게 이제 여기 임대차 기간이라고 그렇게. 자, 기간인데 요 내용은 요번 순환 때만 하고 다음에 안 해요. 다음부터는. 이거 시험의 거리가 먼 거라고 사실은. 근데 워낙 기초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순환 때부터 아예 안 다룬다는 거예요. 요게. 책을 들어보시면 이제 요 얘기는 지금 462쪽에서 7번, 1번, 2번 보시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올라가 볼까요? 자, 8번에 뭐라고 써놨죠? 묵시적 갱신 써놨죠. 그게, 가로 앉는 게 뭐예요? 법정갱신 아니에요. 그 법정갱신이란 그 말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굵은 글씨로 나와야 돼, 그게. 묵시갱신하면 묵시적 갱신이 그게 이제 가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만들면, 느낌이 탁 오는 거지, 뭐. 어쨌든 자, 들어와서 뜻은 있다고 되시면 어디를 좀 모르냐면 자, 2번 동그라미 2번 동 보시면 법정갱신의 경우에 존속기간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본다고 써 있어요. 그다음 3번 보시죠. 법정갱신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4번 동그라미죠. 법정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 통지 받은 날부터 얼마?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소리일까요? 보증금을 돌려줘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5번 보시면요. 2번에 달하도록 월세를 밀렸답니다. 그럼 인정이 안 된대요. 이익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니까. 이익이라고 써놨는데 자, 우리가 먼저 월세를 밀릴 때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이면 몇 기? 이익이 상가는 3기.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자, 한 1, 2, 3, 4, 5, 6월 월세 밀렸죠. 상가 주고 여기 이제 안 줬대 밀렸어.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준 거 몇 번? 여기 몇 개요? 3개야, 이게. 연달아 3번 안 줬어요. 주고, 주고, 주고. 이것도 몇 개요? 3개요. 이해했죠? 그럼 자부지간 몇 달치? 3달치 이 소리예요. 안 준 거 1번, 2번, 3번도 3기, 연체. 요렇게 한 것도 3기 연체 이 소리인 거라고요. 자부지간 3달치 밀리면 그 뜻이 이렇게. 주택이면 2번이고. 이해하셨죠? 얼마나 쉬워, 그죠? 자, 그 얘기고 돌아와서 9번 나오시면 이제 차임의 증감 청구 있죠. 차임의 증감 청구 월세를 올려주고 내려주고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자 이제 주임법이란 건 말이에요. 아까 누굴 보한다 그랬죠 아까? 임차인만 보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사항을 약정을 했는데 약정 내용이 임차인한테 이게 불리한 사항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건 다 무효가 돼. 무효. 설령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약정했다 했는데 약정 내용 보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리한 거야 임차인한테. 이건 약정해도 그냥 무효. 계약서 명시해도 그냥 무효란 말이에요. 저거는 무조건 무효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월세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에서 올려주는 거는 유리야 불리야 임차인한테. 올려주는 건 불리니까 제한을 둬야지. 깎아주는 거는 유리하니까 제한을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법에서는 뭐만 있어요? 올려주는 것만 제한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리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증감인데 증액만 규정되어 있어요. 얼마 이상 올려주지 말아라. 1번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세 번째 줄. 자, 증액의 경우라고 써놨죠. 얼마로 써 있어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뜻이에요. 5%. 5% 이상 올려주는 거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한 번 올려줬죠. 그럼 얼마 이내 한 번 더. 2번 동그라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려주는 거예요. 5% 초과할 수 없어요. 자, 5% 올려주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자, 464. 양가로 맨 위에, 양가로 4,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률 전 나오죠? 뭔 뜻일까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 이 소리예요. 그럼 월세를 얼마 줘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요. 그래서 예를 들을게요. 자, 처음에 이제 1억 전세를 들어갔답니다. 보증금을 넣고 들어갔어요. 그죠? 채권적 전세입니다. 이거. 전세권 아니고 채권적 전세. 그런데 이거를 돌려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자, 5천만 원만 보증금을 넣고 5천만 원은 월세로 돌리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 집주인하고.
이때 월 얼마 주면 되느냐? 계산해 봐라 이 소리예요. 얼마 월세를 주면 되는지. 자, 책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거기서 지금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1번에 보니까 자, 몇 할? 1할이죠, 1할. 그럼 여기서 볼게요. 전환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10% 이 소리예요.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하랍니까? 3.5를 더하라 했죠. 그 한국은행 기준 금리야 시험에 나오면 정해주겠죠, 이가 물론. 정해주겠죠. 현재 1.25인가마 그럴 텐데, 그냥 여기는 1.5로 그냥 예를 들게 이렇게. 자, 1.5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다 얼마를 더하는 소리예요? 3.5를 더하는 소리죠. 합이 5% 나오죠, 그러면. 그럼 5천에 5%란 소리에 그러면. 응? 얼마 나와요? 250이죠? 둘 중 뭐가 더 작아요? 이게 작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년 몇 달, 1년은 몇 달? 12달.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월세야. 요거요. 이해하셨죠? 월세 구하는 공식이야,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전환되는 금액이 얼마? 5천만 원에 대한 10%나 기준 금리에다가 3.5를 더한 비율 중 얘가 낮으니까, 낮으니까 거기다가 나누기, 자, 나누기 요 금액이 나올 때가 이렇게 다시 1년 12달이니까 나눠야 되잖아. 12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나오면 요게 월세로 지급할 돈 이 소리예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산기야 두들기면 될 테니까. 그죠? 그러나 이 공식은 알아야 할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그럼 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연 몇 할? 1할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하는 거. 중에서 어떤 걸로? 낮은 걸로 2할이에요. 거기 월차임 전환 산정될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이하는 뭐 다른 거 다 볼 게 없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택을 끝낼게요. 자, 주택은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자, 이제 상가로 갈게요, 이제부터. 상가. 자, 상가는 한 문제 이상 안 나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주택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져요, 상가는. 주택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상가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한 문제만 대비하지, 그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어디에 적용될까? 적용 범위를 좀 봐야겠는데, 아까 주택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임대차 그랬죠, 아까. 그러나 상가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에밖에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여기는 일단 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이거 이렇게. 사업자 등록되는 것만 적용된다. 교회 건물 있죠? 임차했죠? 적용이 안 돼. 뭐 종친의 건물 있죠? 그런 거 안 돼.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되는 것만 적용이 된다. 두 번째, 2018년도 1월 26일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시행됐는데 이 법에 규정된 계산해서 만들어낸 금액, 환산, 보증금, 그 금액 이하일 때 이 법이 적용이 돼요.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 적용 범위는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임대차, 그리고 2018 1월 26일자 개정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해서 만들어낸 금액, 환산 보증금액 이하일 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일단 먼저 상가는 월세가 많아요? 전세가 많아요? 월세 많죠. 그리고 보증금을 계산을 해라는 소리야. 그걸 환산 보증금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환산식은 뭐냐?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기 보증금 이 소리에 이렇게. 이 환산식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서 얼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온 그 금액이 여기 규정된 금액 이하일 때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만 알아들었죠, 이제? 그 프린트를 보면 이게 개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개정돼서 보니까 이제 개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2018 1월 26일자죠. 시행 일자가, 그죠? 그쵸? 날짜 기억하시는 소리야, 그러니까 날짜를. 2018년도 발음이 이상하니까 2018년도 1월 26일자 시행됐어요, 그죠? 지역법 밑에 보세요, 이제 그 지역. 자, 주요 내용 나와 있죠? 주요 내용 보시면 먼저 환산식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얼마다? 그 금액 이하일 때다 이 소리예요. 자, 박스 보시자고요, 이제. 서울시죠? 얼마일 때 얼마라고 돼 있어요? 적용 범위, 가운 첫 번째 보시는 거야. 첫 번째만 얼마?
6억 천 이하, 6억 천 이하. 그러니까 만약에 자, 서울인데 서울에서 7억이랍니다. 7억 보증금액이.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데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칸 보시면 과밀 붙어 있죠. 근데 그 지금 부산광역시가 색이 좀 진하잖아요. 그게 신설돼서 그래 그게. 원래 없던 거예요 그거. 자 이제 과밀에다가 부산광역시를 추가시켰다고요. 추가해서 이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이하일 때로 올랐어요. 자, 지금 어디 보시냔 말이죠? 우리 교재에서 471쪽, 471쪽에서. 그 2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쓴 데 있죠? 거기서 보시면 지금 그럼 그 3번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종전국법 내용인데 이게 서울일 때 얼마래요? 4억이었죠. 이게 올랐어요, 이렇게. 4억에서 얼마로? 6억 천 이하로. 그보다 두 번째가 과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추가됐어요? 부산시 하나가 들어가면서 금액이 올랐죠, 또. 얼마로? 3억에서 5로 올랐어요. 또 세 번째는요. 그게 이제 광역시였잖아요. 그죠? 광역시였는데 왜 안 써있는데, 원래가 거기 광역시하고 안용, 김광은 있던 거예요, 원래가. 근데 지금 찌한 글씨 있죠? 세종, 파주, 화성은 이번에 신설된 거라고. 그러면서 그게 3억 9천 이하로 올랐고, 이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 광역시하고 안녕, 김광, 파화세, 세파 하여튼 뭐 외우셔야 돼요. 좌우지간님. 파화세인지 뭐 세파인지 하여튼. 응? 뭐 화세판지 하여튼 외우시는 거예요. 무조건. 광역시하고 안녕, 김광하고 파화세, 뭐 세화파 하여튼 어떻게든 외우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 3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1억 8천에서 2억 7천 이하로 올랐죠. 상가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개정됐죠 이게. 그럼 뭐가 나오겠냐고.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달달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역과 적용 범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부산시, 뭐 세종시 특별 이런 데가 다 추가됐죠, 이렇게? 예, 개정된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암기하시기 바라고. 자, 그게 이제 금방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얘기를 이제 얘기한 거니까 서울시만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니죠. 내일 다 외우셔야 돼. 그런 프린트 보니까 가운데 칸에 보증금 써있죠. 세 번째 칸에 소액 써있죠. 요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건 아직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앞에 첫 번째 칸만 보시면 돼. 어차피 두 번째 보증금 써있죠? 그거 조만간 바뀔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 바뀔 테니까 그건 지금 보시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겠고, 어쨌든 자, 그럼 책을 정리하자고 이제. 자, 책 보시면 470페이지 보세요. 3절 상인법 47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470. 자, 목적 필요 없겠고요. 2번 적용 범위 나오죠? 적용 범위. 1. 적용되는 경우죠. 자, 1번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되는 것. 그 다음, 채권자 전세 적용된다. 오른쪽 올라가 볼게요. 3번, 법인도 원칙적 적용된다. 법인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될 때 주된 부분이 뭐라고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적용 안 되는 거라는 거는 금방 쭉 봤던 프린트 있죠. 그 금액보다 초과되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 금액을 다 외우시라는 소리예요. 거기 지금 2번 양거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쳐야죠. 이거 다 싹 다. 고치든가 아니면 그 프린트를 오려 붙이시든가. 그럼 되죠, 그죠? 네. 금액 다 틀린 거니까 이제 그거. 그럼 뭐 그냥 X 하시고 금액 붙이든가 같은 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그 크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크기가 그죠? 잘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운데만 딱 잘라서 붙이시면 되겠다, 그죠, 뭐.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72쪽 넘어가시면, 자, 472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자, 금방 처리할 거예요, 금방. 자, 서울시면요, 6억 천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죠? 그럼 7억이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네 가지는 적용이 된다, 이거지. 금액과 관계없이. 그게 뭐가 지겠다? 그게 1번. 자, 지금 책 보세요. 자,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액과 관계없이. 자, 1번 동그라미 있죠? 어떤 경우냐면, 둘째 줄에 보세요. 5년 범위 안에서 뭘 요구할 수 있던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 하나. 넷째 줄, 대항력 규정, 둘. 권리금 보호 규정, 셋. 3개월치 시 해지 규정, 넷. 이 네 가지는 금액과 관계없어요. 설령 7억 서울인데 10억 100억도 그건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네 가지는 금액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네 가지 외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5년 갱신 요구하는 거,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연체 해지 네 가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는.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2번 동그라미 보니까 하나 고칠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시라고 써 있죠. 100분의 9라고 돼 있죠. 9자 지우시고 5자로 고쳐놓으시고 100분의 5. 요것도 법이 개정된 거예요. 아까 프린트 있어요. 그것도요. 월세 올려주는 거죠. 이게 원래 9%였거든요. 지금 5%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상가조 역시 또,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가 대항력인데, 주임법 할 때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의미는 같다는 거지. 같은데 뭐만 틀리다? 요건만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럼 어쨌든 자, 여기는 요건이 뭐겠어요? 상가니까 건물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겠죠. 인도가 뭐예요? 현실적인 점유를 말하는 거지 뭐. 그 다음 이제 세무서에 가서 뭐 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고요. 이게 공적 장부에 등재돼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언제요? 그 이 길 0시부터 누구한테? 제3자한테 대항된다 뜻이거든요. 이 제3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양도되면 양수인, 경매이면 매수인. 근데 그때는 이게 언제 갖춰야 된다고? 제일 빠른 담보권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아까 했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같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상가는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주택만 잘 해놓으면 이건 그냥 거저먹기예요 사실은.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차이점만. 거기에 책을 다시 보시면 자 3번에 보세요. 자 3자에 대한 대항력 1번 동그라미 임대차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점유와 부가세법에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2번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도 된다. 그러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써놨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 뒤에 이사가 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 배당요구 종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배당요구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냐고요? 요번 수완까지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응? 요번 수완까지만. 첫 매각기일 전까지였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첫 매각기일 전까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예 그냥 거기다. 경매 절차할 때 첫 매각기일 전까지가 배당 요구의 종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응? 응. 오늘이 종강이니까 그죠? 오늘까지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수업이 진행됐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2순환 오늘로 끝이에요. 이제 2순환 끝이니까 다음 3순환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화기애매해지고 가축적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긴장을 좀 하실 필요. 다음 주부터는 예복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미리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복습 안 하시면 일 난다고요. 정말로 그때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그죠? 때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5월, 6월 말로 진도 다 끝나버려요. 이런 안 해요.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어요. 이제. 이런 진도 내 할 기회가 3, 4월, 5, 6월 끝. 이런 더 이상 안 해. 2번 끝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문제밖에 안 푸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고 외우기 시작해야 돼. 이제 슬슬. 에? 때가 됐다고 때가 왔어요. 이제. 예복습할 이거 예습해야 와야 하고 복습 안 하면 큰일 나고 외우는 거 슬슬 외우시기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그럴 때가 다가왔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강의를 했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이거죠. 제가 제일 가늘죠. 제일 가늘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평생에 살쪄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진짜 농담 아니고 난 진짜 70kg만 됐으면 내가 원이었겠어. 평생 소원이. 지금 현 61kg밖에 안 나가는데 키가 175인데 아무리도 안 돼. 아무리 해도 별짓을 다 했어. 저는 막말로 살쪄보고 싶어갖고. 제가 보아하니 전화뭐 제가 보아하니 전화 이렇게 그렇게 남 얘기하실 거 아니 같은 상황인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예습을 해보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분할 배우신 거 복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일단 그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디 오시냐면 이제 오른쪽 보시면 4번이 나오죠, 또. 자, 보승금의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던 거예요, 또 역시. 자,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겠죠, 또. 어떤 권리예요? 우선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여기다가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되죠, 뭐. 요건 어디 가서 받아요, 이제? 세무서. 그럼 뭐 어떤 뜻이었어요? 물권화가 되는 거다. 순위를 다툴 수가 있다. 무슨 순위? 배당 순위. 다퉜다. 누구보다 우선하더라? 후순위의 담보 채권자보다 우선하더라. 선순위의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다. 그 뜻이라고 이게. 아까 날짜 발생하는 거 있었죠? 그것도 똑같고. 아까 날짜 해봤자 저쪽에서 왜 이렇게? 같다 이거지. 그 다음 이제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5번 내려오세요. 이제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죠. 뜻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건 지금 보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저기 프린트에서 비교해 보신 말이죠. 지역 자체가 좀 틀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개정됐어.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됐거든. 이게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표의 지금 책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광역시하고 안용 김광안이에요. 근데 법 바뀌었죠. 세파와 들어갔잖아요. 거기 없죠. 근데 그게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맞춰야 되니까 이건 가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마 곧 개정이 될 거라고요. 설마니 이제 우리 시험 전략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 막 시끄럽죠, 국회가.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조용히 좀 바꿔줘야 분명이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면 바꿔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프린트에도 금액이 써있죠, 거기? 프린트 보시면 이게 이제 가운데 보증금, 세 번째가 소액이잖아요. 이게 이 금액이라고, 지금 이게.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보지 말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다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다시 프린트를 또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바뀌어요, 이게. 자,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 쭉 지나가시면 이제 474에 가시면 8번에 임대차 기간 나오죠? 임대차 기간 나와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제. 요렇게, 그죠? 1년. 그쵸? 됐어요. 이거예요. 그쵸? 왜 표정이 날로 먹고 있네? 그런 표정이야? 왜 이게 날로 먹는 거야, 이게? 다 쏙하는 건데, 이게? 네? 은정씨?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자, 그죠? 딱 그래. 날로 먹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지금?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해봐야죠.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자, 몇 년 범위안에서요? 최초 1년 포함해서 5년 기간 내에서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임차인한테 권리잖아요, 이게. 그럼 임대인한테는 이게 뭐예요? 의무라는 소리예요, 의무. 그럼 일단 장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보장해 주라는 소리까? 5년은 보장해 주라는 소리예요. 그럼 일단 요구에 따라서 반드시 응해줘야 돼? 아니에요. 자, 이 법은 말이죠. 요걸 고쳐야 되겠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죠? 이걸 바꿔놔야 되겠네. 이 법은 말이에요. 임대인도 보호하는 게 있다고. 아까 주임법은 누구만 보호한다 그랬어요? 임차인만 보호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둘 다 보호해. 임대인도 보호하고 임차인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임차인 보호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도 보호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요구했어요, 그죠? 근데 싫어, 너 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응? 법으로 보장해, 그거를.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어떤 경우냐? 오른쪽 올라가 이제. 자, 9번이 계약 갱신 요구 보이죠? 자, 밑에 큰 박스 보이죠? 이게 거절 사유예요.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 이럴 때 너 갱신 안 해줘. 너 나가. 그럼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게 참 잘 나옵니다. 자, 1번 보세요. 몇 기 연체했답니까? 3기 연체했대요. 그럼 나가야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읽어보시고 3번 보니까 합의에서 상당 보상 제공했다 그랬죠? 나가야 되고 4번 보니까요. 임차인의 임대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누굴 빌려줬대요, 또. 지 마음대로. 전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5번도 시험 잘 나오는 건데 그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단 과실로 파손했대죠. 이게 시험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중대한이라는 말을 빼고 낸 적이 있어요. 몇 번. 어떻게 냈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다 이렇게 나오고 틀린 걸 찾아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야. 그럼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로가 돼 있어야 맞는 거라고. 중대한을 빼고 그냥 고의나 과실로 파손 그럼 틀린 거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실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런 경우니까 중대한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상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 청구인데 476페이지 나오죠. 10번 보시죠. 차임의 증감 청구 등 나오네요.
자, 1번 그 고쳐야겠네요. 1번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줄 고쳐야겠습니다. 100분의 9 아니고 100분의 5 고치셔야 되겠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전 나오죠? 그게 이제 주택하고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거.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주택과 비교하고 계시면 되겠다. 첫 번째가 월세 올려주는 거 있죠? 자, 차임의 증액 제한이잖아요. 증액 제한. 물론 1년에 이제 한 번만 올려주면 되는 건데, 주택일 땐 몇 프로였어요, 아까? 20분의 1이니까 5%였죠, 그죠?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상가도 얼마? 5% 같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그래서 똑같아. 똑같이 이제는 5%로 계약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자,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전세 들어갔다 월세로 돌리자. 월세 얼마 주는 거냐?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이잖아요. 자, 주택이면 연 몇 할, 몇 프로? 10%.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다가 얼마? 요게 더하기요, 곱하기요? 더하기 3.5%. 자, 그럼 이제 상가는 연 몇 할, 몇 프로? 12%. 그 다음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다가 더하기 곱하기 4.5% 이거예요, 이렇게. 요걸 비교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임 증액 청구는 똑같잖아요. 네? 5%, 20분의 1이고, 그 다음 월세 돌릴 때는 10, 12, 3.5, 4.5.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곱하기, 요 차이가 있는 거라고. 요걸 기억을 하셔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금액을 주고 계산을 해봐라 그럴 거라고, 거의. 요걸 알아야 계산을 할 거 되겠단 말이고, 돌릴 때. 숫자 기억해지고, 요게, 그죠? 주택과 비교해 두셔야 된다니까, 요거. 그래서 그게 이제 차임 증액 청구되는 겁니다. 자, 되셨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권리금 보호하는 건 이제 한번 쭉 읽어서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시죠. 그 다음 표도 하나 고칠 게 있네 보니까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480페이지에서 표 하나 고치셔야죠. 자,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칸 가시면 차임 증감 청구 있죠. 거기 상가 파트 또 고쳐야죠, 또. 9%가 아니고 5%니까요. 자, 고쳤으면 이제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는 한 문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외우시면 되고요. 저렇게 상가 맞추시러 하고, 이제 경매로 가자고요. 챕터 3단원이에요. 이제 경매와 공매 나오죠? 자, 공매는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경매만. 잘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많이 드셔야지, 그죠? 제가 저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유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체중을 불리려고 막 이렇게 걔네들은 일부러 막 불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그 돼지 사료. 아니, 더러운 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 있어요. 이렇게 그 게사료처럼 만든 게 동그랗게 만든 게 있다고 그렇게. 그 더러운 거 아니라니까,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영양제 딱 먹어갖고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게, 사료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이제 빠갖고 이제 우유에 타서 이렇게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막 살이 엄청 찐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또 그렇게 살찌고 싶으면 그걸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이제 그래? 야, 진짜냐? 그건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걔가 구해왔어, 그거를. 이제 돼지 사료를. 근데 이게 깨끗해요. 아니,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뭐 영양제 다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 이게 다. 더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데 이게 돼지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다 빠싸하게 빠갖고 위에 탔어요. 이렇게 혈당도 넣고 해갖고 이렇게 마셔봤긴 했는데, 먹으면은 해요. 먹으면 하는데 이게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몇 번 먹다 말았는데, 그것도 하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 걸 먹으면, 아니, 술 마시면 배 나온다고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술 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배 나오려면 나는 지금 이만해야 돼. 네? 그거는 이만해야 돼, 지금, 배가. 네? 그런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냉장고 몇 대씩 있잖아요, 보통. 그건 저희 집에 조그만 요만한 냉장고 하나, 내가 혼자 쓰는 게 있어요, 많은 게. 그건 술 창고야, 그거는. 그게 딱 열잖아요. 그러면 술이 쫙 꽂혀 있어. 여기 앞에 캔맥주 쫙 꽂혀 있어. 밑에 소주, 그 안에 막걸리 쫙 꽂혀 있다고. 뭐도 딱 열면 그 룸바 있죠, 홈 있잖아요, 홈바 이런 거. 막 딱 열면 거기 치즈, 뭐, 소세지 다 있다고, 이렇게. 딱 집에 가면 딱 씻고 그냥 다 까는 거네,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배가 나왔냐고, 내가.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아까 누가 그러셨죠? 승질을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게 성격이 유혹 부드러우면 살이 찌는데 까탈스럽고 막 이러면 꼬창꼬창 이러면 안 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아침에 나올 때 책을 이렇게 놓고 왔어. 딱 이렇게 놓았는데 집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승질이 확 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다림질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응? 세탁소에 맡겼더니만 어떤 바지가 두 줄로 왔더라고. 그래서 난 가서 그거 봐서 환불받았어 나는. 환불해달랬어. 환불해달라 그랬어. 가서 두 줄 됐다고 이렇게. 다시 내려주겠대. 싫다고. 내가 되겠다. 도로 달라 그랬어 돈을. 그 받아왔어 그래서. 그 지금도 내가 내려야 돼 맨날. 반반에 가서 내리고 있어. 한번 다 가서. 그런데 왜 그러냐. 군대를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데 갔다 와서 그래요. 한 명 갔다 와서 그래.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한 문제, 애들한테 이게 한 문제 나와요. 네? 한 문제 나오는데, 자, 강의는 제가 할 텐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란 말이에요. 네? 나는 수업을 해야 돼,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제 수업을 듣고, 이걸 할지 말지는 판단하시라고.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나는 해야 되잖아, 수업을. 네. 나 어차피 할 거야. 하는데, 듣고 판단하시란 말이야. 이걸 홍보할지 말지는. 아셨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근데 언제 그랬냐고? 큰일 났어요, 이거는. 어? 큰일 날 소리라니까? 자,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어려우면 한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1분 내에 풀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하나 푸는데 한 10분 걸리면 왜 해요, 그거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예? 한 10분 걸려. 그럼 뭐하러 하느냐고, 그거를. 그냥 버리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딱 봐서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찍으라고 말이야, 그거를. 몇 번 찍었어, 내가? 너 언제 5번이라 했어? 응? 나는 3번이요? 네? 난 3번이라고?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3번이에요? 모르면 3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 이제. 경매 종류부터 볼게요. 경매 종류인데, 일단 이제 이렇게 봐야죠. 경매가 왜 나오느냐 할 때, 자, 실행되는 원인에 의해서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를 강제라고 하고, 하나를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경매가 절차 때문에 이제 나눠지는 걸 신매각이다. 또는 뭐 재매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위에는 뭐냐면 경매가 왜 나왔을까? 왜 경매가 됐을까? 이제 원인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고 이렇게. 여긴 절차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원인에 말할 때요. 경매 이러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강제 경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매는요. 의미하는 건데 써놓고 이볼게요 한번. 강제 경매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집행권원. 집행권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 권리 근원, 또는 뭐 집행명의란 표현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자, 집행권원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요 이행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걸 강제라 불러,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조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얘는 미리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견되지 않는 경매라고 그러고 책임을 지울 때 이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책임을 지운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어떤 게 경매 나올 건데 몰라. 그래서 일단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설명드릴게요. 임의는 뭘까? 임의라는 것은 이제 저당권 같은 담보채권,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돼요. 한번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다 공통성이 있죠. 다 무슨 목적? 담보할 목적이잖아, 이렇게. 자, 그것들의 실현을 위한 경매다. 이러면 끝나요, 이렇게. 그런데 쟤는 뭐라고 하냐면요.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견된 경매라고 하고 물적 책임을 지운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특정됐다는 거니까
특정된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점을 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가령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예요, 지금. 자, 친구 사이인데 친한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특히나 가족끼리는 더 안 되죠, 그죠? 그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큰형님께서 돈을 빌려달래, 얼마 전에. 빌려줬어요, 3천만 원을. 근데 저 안 갚아. 그래, 갚아 그랬지, 내가? 이자를 내가 물고 있다니까. 그게 갚았어, 드디어 이제. 갚았잖아? 또 빌려달래. 근데 싫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었어. 연락을 끊었어. 뭐 이런, 그쵸?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내가, 그죠? 자, 친한 친구란 소리예요. 자, 친한 친구는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라고, 이렇게. 자, 1억 빌려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 누구죠, 이제?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겠죠, 그죠?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천사 어떻게 했어요, 이제? 소송을 했겠지, 이렇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승소했죠? 승소한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 하고, 이제 집행문을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집행문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자, 집행문이란 걸 받았어. 그래서 요게 하나예요. 하나. 두 번째, 소송이 벌어졌죠, 이제. 그럼 법원에 둘이 왔겠지. 그래서 이제 막 또 싸우다가 둘이서 법정 안에서 화해가 됐다 이거지. 화해해줘서 판사가 너 9천만 원만 주고 받아. 오케이, 사인 됐네, 다. 이게 조정이 됐대. 조정서예요. 채무자가 어디잖아요, 이 사람이? 네, 내가 빌려온 거 1억 맞아요. 다 갚을게요. 이랬다고 다. 소송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소송하는 이유가 액수가 맞지 않거나 안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1억이라고 인정했고 돈 주겠다 그런 거지. 그럼 더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 서류를 하나 만들어. 그걸 인정조서라고 그래요. 소송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 가서 민원실에 가갖고 예상대에서 지급 명령이라는 걸 신청한다고. 자, 지급 명령인데 이건 법원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명령을 통지받아요. 얘가 항고를 안 하면 그냥 확정이 돼버려. 항고하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항고 안 했대.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얘가 처음에 차용증을 써주고 돈 빌려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거를 공증을 샀답니다. 공증. 공증된 차용증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라 부른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공증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묶고 뭐라고 하느냐, 저렇게 불러요.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집행명이라도 부르고. 그럼 이제 이런 것의 원본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갑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원본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어떻게 써 있겠어? 돈 받아올 수 있다 써 있겠지. 권리 있죠. 그거 뭐라고 한다고? 이행 청구권.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로 경매를 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건 친한 친구에서 했으니까 담보 잡은 거 없었죠. 담보된 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매 나올지 미리 몰라. 얘가 안 갚아서 소송이 벌어져야 그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예견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담보된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워야겠죠. 담보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뭐가 경매 나올까? 몰라요. 왜? 얘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집이 한 채 있더라 이거야. 그럼 뭐? 이 집을 압류해서 나오겠지. 아니면 상가가 있네? 집은 없고? 그럼 상가 압류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좋은 차가 있어. 뭐? 마세라티라고. 응? 좋은 차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가 있었어? BM7이 있더라 이거지. 한 2억짜리 되는 게. 그럼 이거 압류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경매 나올 거라고 딱 특정돼 있나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일반 재산 집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민은 뭐냐? 국민은행이요. 돈 빌려줘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고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겠죠, 이렇게. 돈 갚지 않잖아요. 그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집어넣겠죠. 이게 임의란 말이에요. 임의경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담보 채권에 기한 경매의 뜻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저당권 설정이 돼 있겠죠, 이거? 등기했을 거 아니겠냐고. 그럼 등기부는 누구나 다 떼볼 수 있잖아. 딱 보니까 이 아파트 담보돼 있네? 그럼 미리 알 수 있지. 잘하면 경매 나오겠다, 이거. 뭐라 그런다? 이건 됐다고 그런 거고. 아파트 담보된 거 있죠, 지금? 그럼 책임질 때 얘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책임을 져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한다? 물적 책임. 뭐가 경매 나와요? 아파트가. 뭐야? 특정된 거 아니에요.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두 개 차이점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차이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경매 말할 때 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할 때는. 자, 그게 이제 두 개를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신매각과 재매각을 좀 봐야겠는데, 이건 절차를 좀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책을 잠깐 돌아보게 되면, 이번에 강제경매 써 있죠? 자, 의 보세요, 의. 보니까 집행력이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집행
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두 번째 줄에 뭘 실현한다? 이행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동그라미가 집행 권한이 뭐냐 써 있죠? 뭐래요? 각종 판결문, 지금 명령, 조서 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했어요? 집행 권한이 있어야 강제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임의 경매일 땐 이거 필요한가요? 없죠. 뭐가 있으면 돼요? 담보 채권만 있으면 경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밑에 있어요. 임의 경매라고. 자, 여기 보시면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에서 담보권에 기하기 때문에 집행 권한은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이제 공매는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보지 마시고 넘어가셔서 이제 482쪽 보지 마시고 483쪽도 필요 없고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484 보증금 관련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일로요. 자, 그럼 어디 가시냐? 486페이지 배당을 좀 이따 해보긴 해볼 텐데, 한 번 내가 해보긴 하겠지만 배당 문제를 물어보면 그냥 찍으세요. 3번으로. 이따 제가 간단히 해보긴 할 텐데, 한번 배당이, 만약에 문제가 배당을 물어요. 그럼 그건 그냥 찍으시라고요. 그거 하려면 한 20분 걸려요. 그건 포기. 그냥 3번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그 자격증은 올해 따고, 올해 다 딸 거니까, 그죠? 네. 못 따면 어디 가야 되는데? 그니까. 새로 오시면 모르시겠구나. 그러네. 이게 안 했구나. 자, 새로 지금 처음 수업을 들으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 말이에요. 우리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Y자 길밖에 없어. Y자 길밖에 없다고. 우리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길이고, 합격하는 길이고, 여기는 어떤 길이고, 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떨어지시면 내가 내 차로 태우고 갈게. 떨어지면 일로 오셔. 그럼 내가 내 차로 모시고 갈게. 가서 돌로 매달아 드릴게, 다리다가. 그거 내가 뒤에 밀어도 줄게. 얼마나 친절해. 이상 친절할 수 있나 내가? 내 차로 태워가겠다는 거 아니야? 다리 돌로 매달아 주겠다는 거 아니야? 밀어주겠다는데. 가만히 계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태워서 돌을 매달아서 뒤에서 밀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길로 하시겠어요? 결론이 이거죠, 그죠? 이거밖에 없어. 아니면 여기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면 안 되고, 분명히 내가 밀어준다 그래서 분명히 다리에 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못 잊자면 489. 자, 2절 갈게요. 경매 절차 나오죠? 절차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가시자고요.